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절실하다면 진짜 단칼에 끊는 방법 말곤 없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이 저축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봤고 그 답변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 있는 시기와 스마트폰 없던 예전 시기에 사람들의 뇌가 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까?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 요즘 스마트폰 시대의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힘든 이유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 가능할까? AI의 답변. 스마트폰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거든. 사회적 요인으로는 즉각적 만족 문화, 스마트폰으로 뭐든 바로 주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지금 당장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가 생겼어. 이건 저축이라는 미래를 위한 지연된 만족과 반대되는 개념이지. 소셜미디어와 과시소비,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사람들이 럭셔리한 생활을 보여주면서 비교 심리가 강해졌어.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소비를 부추기는 거지. 구독 경제의 확산,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들이 쌓이면서 저축할 여유가 줄어들었을지도 몰라. 과학적 심리적 요인,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회로 변화. 스마트폰은 알림, 좋아요 같은 자극으로 도파민을 계속 분비하게 만들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된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이는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력의 감소. 스마트폰 사용으로 평균 집중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면 장기적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의사 결정의 피로. 디지털 정보 과부하로 의사 결정 피로가 증가해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선택에 노출되다 보면 저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정신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하네. 전두엽 기능의 변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충동 조절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이는 직접적으로 재정 관리 능력과 연결이 된다. 경제적 요인, 마이크로 결제의 증가. 소액 결제가 너무 쉬워져서 자신이 얼마나 쓰는지 체감하기 어려워졌어. 카드 한번 긁는 것보다 앱으로 살짝 터치하는 게 심리적 장벽이 낮으니까. 알고리즘 기반 타겟 마케팅. 너의 취향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네가 거절하기 힘든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런 정교한 마케팅은 예전에는 없었잖아. 두 번째 질문. 너무 쉬운 결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더욱 저축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습관이던 그 어떤 행위든 간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할 수 있는 뇌를 만들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다면 미신이든 과학적이든 모두 부탁해. AI의 답변. 첫 번째, 마음 챙김 명상.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충동 조절력이 높아져. 이렇게 되면 소비 충동을 억제하고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줄일 수 있나? 두 번째, 긍정적 자기 암시. 나는 미래를 위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도움이 되긴 하겠다. 평상시에 이상한 자기 암시하는 습관이 부작용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저 여자애를 꼬실 수 있다. 재무 교육,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면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전문가 좀 믿으며 지내고 싶다. 그래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니까 뭐 하는 게 맞긴 하겠지. 소비 습관 바꾸기.
충동 구매 대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고 구매 전에 충분히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면 돈 관리가 쉬워져. 이게 그게 됐으면 진즉 했지. 친구들과 함께하기. 저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재무 관리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서로 격려해주면 좋아. 라고 했는데 친구 만나면 술 마시고 카드 치게 되잖아. 고스톱 치고 당구 치고 골프 치러 가고 하긴 까마귀끼리 만나면 그럴 것이고 선한 비둘기나 올곧은 학들의 모임에서나 가능할 만한 이야기야. 자, AI에게 세 번째 질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유튜브 영상에 자주 올리곤 했는데 이때 여자친구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돈도 없고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돈 안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싼 음식 먹고 돈 안 들어가는 산책이나 하자고 하면 여자 쪽에서는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나? 자신을 떠나려고 남자가 이런 말 한다고 받아들이게 될까? 그렇다면 돈 모으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건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다른 판단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AI의 답변.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 솔직히 말해볼게. 먼저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식의 극단적인 조언은 돈과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 관계와 재정은 둘 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를 완전히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얻는 건 장기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어. 만약 네가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돈이 없으니 데이트 비용을 줄이자 라고 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네가 말한 것처럼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 내가 부담스러운가? 나에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 이건 너희 관계의 신뢰도, 소통 방식, 그리고 여자친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제 연례비의 생각, AI가 너무 똑똑하다. 근데 사람들은 답정 너니까 지 꼴린 대로 하며 지낼 것이다. 끝. 이러면 너무하니까. 이성을 만나서 돈을 쓰는 게, 그 진짜 돈 많이 들어가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에, 관리비에 뭐 다 오르잖아. 대출이자 오르곤 하잖아.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겠냐고. 그래서 예전 분들보다 더 쓰는 데는 과감하면서 모으기 힘든 이유가 환경 덕분이라 생각해 봤고 특히나 스마트폰 시대에 뭐 살 때 잘 지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개개인이 몇 장씩 들고 다니잖아. 한 달에 100만 원씩 카드 긁는 사람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카드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뭐 되겠느냐고. 사랑한다 뭐다 하며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사기치는 남자애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여자친구한테 나 이제 거지 새끼니까 떡볶이나 때리고 한강이나 좀 걷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라. 이거 되긴 하겠느냐고. 친구들이랑 주기적으로 만나서 술 한잔 하곤 했는데 나 요즘 뭐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좀 못 나올 것 같아. 이런 말을 해도 친구들이 그래 난 너의 결정에 응원한다. 네 인생이야. 응원할게. 이런 애들이 과연 있을까? 야, 여친 생겼냐? 야, 생겼으면 생겼다고 말을 해. 이제 친구들 쌩까려고 하네. 이런 취급이나 받게 되는 거지. 자, 정리할게.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절실하다면, 진짜 단칼에 끊는 방법 말곤 없지 않을까? 우리 뇌가 스마트폰 덕분에 절어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일지도 몰라. 책 안 읽던 애가 갑자기 책 좀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뭐 예전부터 안 읽고 지냈으니까 그게 쉽지 않으려나. 근데 찬찬히 노력하면
그래도 책이 읽히긴 하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긴 하지. 지출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당연시 되던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 불금이라고 친구들 모인다고 달려가던 단골 술집, 휴가 때 되어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그래도 할인 받을 수 있는 펜션 찾아본다고 생쇼를 하는데, 자, 돈 모으려면 돈 쓸만한 행위를 안 하면 되겠지? 스마트폰 쇼츠 영상 보는 거 줄이고, 이것도 유튜브 영상인데 내가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래,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며 지내겠지만, 네, 이만 할게요. 저는 지구에서 생존에 대해 진심인 외계인 열내비였어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내용 떠든 게 있다면 댓글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